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국어로 원활하게 협업하기 위한 스마트 글라스 기반 통역 기술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의 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원격에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또 모국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글라스로 현장의 모습을 원격에 있는 동료에게 화상으로 실시간 공유하면서 또 통역 기술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버넥트 하태진 대표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버넥트라는 회사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버넥트라는 회사도 대표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좀 더 나은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버넥트의 대표 하태진입니다. 네, 버넥트라는 상호명은 버추얼과 커넥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정도 AR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5년 전부터 버넥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태진 대표님의 발표는 약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비나 이후에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버넥트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넥트 하태진 대표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국어로 원활하게 협업을 하기 위한 스마트 글라스 기반 통역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버넥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다음은 통역 기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은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버넥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넥트는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임직 건수, 지식 재산 건수, 인증 및 수상 건수,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수 등에서 우수한 역량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산업용 엑셀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과들로 인해서 버넥트는 산업용 엑셀 대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최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뉴딜 관련 다양한 민관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버넥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는 산업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매일 평균 3명이 사망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넓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 손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현장과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격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XR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이크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요, 굉장히 쉽게 XR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표준 작업 절차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엑셀 콘텐츠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텍스트와 그리고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절차서들을 엑셀 콘텐츠로 바꾸게 되면은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설비 인식을 통해서 그 콘텐츠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보시는 것처럼 3D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숙련자들 그리고 숙련직 근무자 분들도 굉장히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 노하우 그런 것들을 비전문가분들에게 전수하는 게 현재 산업 현장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런 형태로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신 것처럼 방향과 그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하단에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가면서 절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메이크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라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 버전도 있고요. 태블릿 버전도 있고 스마트 글라스 버전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스마트 글라스는 리얼웨어라고 하는 글라스입니다. 리얼웨어에서는 음성 인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스마트 글라스를 터치하지 않고도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콘텐츠도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라는 소프트웨어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라는 소프트 하나로 스마트폰 버전, 글라스 버전, 태블릿 버전, PC 버전까지도 모두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배전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2차원적인 좀 설비도 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 굉장히 입체적인 설비들도 현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이제 밸브를 조작하는 그런 부분도 밸브를 조작하는 방향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뭐 분해 조립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3D 모델들을 사전에 다 배치를 해서 어떻게 이제 분해 조립해야 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면에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는 것, 그리고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그 증강된 그 콘텐츠가 그 위치에, 설비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점에서 그 조작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지금 장면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작업 보고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운전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설비 데이터들, 운전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은 트윈이라는 겁니다. 통제실에 가면은 좌측에 보시는 것 같이 HMI 화면이 있는데요. 그 HMI 화면에 있는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현장에 있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3차원 모습으로 그 설비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우측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으로 추상화된 설비가 현장에는 어떤 설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그 태그 정보를 바로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설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런 복잡한 그런 드로잉 메뉴들, 드로잉 화면들, 문서들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클릭하면은 해당 설비를 볼 수 있고 관련된 정보들을 연관된 정보들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재 정보라든가 또는 정비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추가적으로 어떤 센서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자의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가 위험한 지역에 진입을 할 때 알람 정보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 업무를 하게 될 때 그 밖에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알람 정보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업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모습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변환을 하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보시는 것처럼 원격에 있는 전문가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스마트 글라스로 촬영한 모습을 그대로 원격에 있는 사람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화살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 화살표가 작업자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사람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현장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지시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의사결정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고에 대한 비용 감소라든가 또는 업무 이해도 증가, 뭐 그런 안전관리 증가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이제 XR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본 웨비나와 주제가 가장 있는 것이 리모트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리모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트라는 소프트웨어는 원격 협업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영상을 공유하면서 현장을 잘 파악하면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건데요. 다자간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다수 또는 원격의 다수 각자 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통해서 현장이 시끄러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한테 의사 전달할 수 있고요. 음성 통화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포인팅을 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에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원격에 있는 사람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화살표를 보고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스크린 캡처를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 이미지 파일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글라스를 착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서가 안 보일 때 줌인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에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보고 싶은 장면만 현장 작업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줌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잘 안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서 줌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이 어두울 때 스마트 글라스에 있는 플래시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밝게 변환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 이제 웨비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음성 인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텍스트로 바뀌고요. 그 텍스트가 다른 언어로 바뀝니다. 예,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문자를 다시 스피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로 바로 음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목에 거는 360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360도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360도 영상을 원격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리고 와이파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안정적으로 연결 유지하는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협력사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건데요. 계정이 없어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영상들을 레코딩을 해서 블랙박스처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쉐어링 기능은 PC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이제 뭐 복잡한 어떤 설계 툴이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PC 화면 전체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이제 각종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저희가 출시한 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MS 홀로렌즈 글라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관련된 정보들을 3차원 공간상에 배치해 놓고 원격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출시한 스팟이라는 로봇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60도 영상도 볼 수 있고요. 원격에서 그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을 사람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PU 점유율을 낮추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전송하는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속도가 안 좋아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어디에서 접속을 하는지 위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보안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접속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이 아닌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분기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분기 업데이트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완료된 부분이고요. URL 공유를 통해서 외부인을 초대할 수가 있는 부분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 즐겨찾기해서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얼웨어라는 클래스에서 화면 캡처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우선, 그리고 프레임 우선 이런 기능도 들어갔는데요. 영상 통화를 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은 영상 품질이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고해상도로 계속 영상을 보내는 것이고요. 다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제 고해상도 영상이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해상도 우선 모드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프레임 우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 현장은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스마트 글라스 기반으로 통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통역이라는 것에 대한 먼저 사전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 서로 통하지 않는 둘 이상의 언어 구사자 사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해서 그 뜻을 전달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통역을 크게 보면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순차 통역과 동시 통역입니다. 네, 순차 통역은 말 그대로 연사가 일정 분량 말을 청중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멈춥니다. 그 사이에 통역사가 이해를 해서 청중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겠고요. 동시 통역은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바로 통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사가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통역가가 통역을 하는 건데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부스에서 통역사가 통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차이에 따라서 정확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정확도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순차 통역 같은 경우는 시간 텀을 두고 계속 이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해를 하면서 통역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그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통역할 수 있겠죠. 반면에 빨리 통역하기 때문에 그 통역에 대한 정확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순차 통역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동시 통역이 더 적합한 그런 이제 업무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저희 소프트웨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량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 학습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데이터 학습량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우수하고요. 한국어도 그에 못지않게 정확도가 우수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번역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 그런 것들은 학습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음성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고 기술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직역과 의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역시 이제 두 가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직역 같은 경우는 원문에 충실한 것이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바로 해당하는 단어를 바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의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충실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의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단어 변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맥락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직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의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 가장 우수한 통역사에 대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하면은 직역과 의역을 적재적소에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계적으로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선호하는 분, 그리고 의역을 선호하는 분 각각 또 따로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따 저희가 시연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피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다양하게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XR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음성 인식이라든가 문자 번역에 대한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플랫폼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글 쪽 엔진을 쓰고 있고요. 그 엔진과 저희 플랫폼을 접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음성 인식, 문자 번역 그런 것들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피치 API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음성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자를 다시 음성으로 발화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레이트는 이제 문자 번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은 저희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리얼웨어라는 글라스, 그리고 홀로렌즈라는 글라스에서 모두 다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메라 디바이스 연동해서 더 많은 그 현장 환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역을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모트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웹 버전, 그 다음에 스마트폰 버전, 그 다음에 글라스 버전 각각에 대해서 설정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 웹 버전만 제가 일부 발췌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웹페이지에서 번역 사용 허용을 합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너, 폴란드어, 태국어, 한국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언어를 당연히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분기 업데이트를 하면서 언어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필요하시는 언어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출력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시 출력과 선택 출력입니다. 동시 출력은 번역된 문장과 그 다음에 원본 문장을 동시에 채팅창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두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채팅창이 아무래도 이제 늘어나겠죠.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모두 다 볼 수 있다. 이 이제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출력 같은 경우는 번역된 내용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이 보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원본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모두 다 보고 싶은 경우,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음성 녹음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녹음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순차 통역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음성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잘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순차 통역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15초 동안 음성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텍스트로 보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습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인식된 언어가 원하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약간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순차 통역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동시 통역 기능과 유사합니다. 말을 하면은 바로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그 변환된 텍스트가 상대방에게 바로 또 전송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속도는 빠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고 저희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좀 캐주얼한 이런 의사소통이다 하면은 스트리밍 방식도 굉장히 좋고요. 반면에 좀 전문 용어를 많이 써야 돼서 그 번역이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차 통역 방식, 음성 녹음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변환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전달받은 텍스트를 그냥 텍스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걸 음성으로 듣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사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총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자주 저희가 저희 고객을 봤을 때 좀 자주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추상화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화학 분야의 이제 제조 설비 운전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원격에서 현장에 있는 설비를 운전을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생산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뭐 폴란드 아니어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동유럽 쪽에 있는 다양한 이제 국가들, 거기 있는 해외 생산 법인과 의사소통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지원팀이 아무래도 이제 더 기술적인 파악이 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를 요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통화하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총 3명이 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현재 장비값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Ustawiłem wartość BBC2 na 14 na ekranie. Wygląda na to, że nie działa tak, jak chcesz. 내 화면에서 부투를 14로 설정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일 값으로 설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Zróbmy to. Wydaje się jednak, że to nie działa. 작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럼 본사 엔지니어에게 문의해 보겠습니다. 폴란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폴란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Zmieniłem wartość BBC2 z 14 na 31 na ekranie. 나는 화면에서 14에서 30일까지 부투 값을 호출했습니다. Jednak to nie rozwiązuje problemu.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설비가 최신 기종이어서 값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43으로 설정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보세요. 그 설비가 최신 기종이어서 값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43으로 설정했던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보세요. Działa dobrze, kiedy to robię. Dziękuję ci. 감사할 때 잘 작동합니다. 네, 그 사례를 보셨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는 이제 순차 통역 방식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이 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쪽에서 말한 것이 약간 이제 뭐 직역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그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중간에 제가 엔지니어를 이제 추가적으로 화상 통화를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한국 공장
본사입니다. 여기에서 그 멕시코 공장, 여기 지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술 지원을 하는 사례입니다. 네. 시나리오는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금형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량이 있어서 그것을 한국 기술팀에 문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기술팀은 불량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la, en los moldes hechos recientemente, las grietas son comunes. ¿Cómo lo soluciono? 최근에 수리하면서 크랙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마도 주물의 두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 온도는 체크하셨을까요? 급속 냉각이 의심됩니다. Revisé la temperatura, pero no parece ser un problema. Parece ser un problema de grosor. 온도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두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계서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잠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Si se ve bien, gracias.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멕시코 현장과 연결해서 그 협업했던 내용들 보여드렸고요. 중간에 이미지 공유를 해서 같이 그 뭐 문제를 같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제 플랜트 밸브를 확장하는 그런 이제 사례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구축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구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다른 지역에 있는 쪽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 연결이 두 군데가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태국 발전소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그다음에 태국 현지에 있는 발전소에 있는 작업자 또는 관리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밸브를 납품하는 그 프랑스에 있는 밸브 벤더, 이 3자 연결을 하는 상태에서 프랑스 밸브 벤더가 본인들이 납품했던 다른 지역, 인도네시아인데요.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연결을 여기서 하나의 국가를 다시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비교하면서 이제 업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개의 국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현지 영상이 2개가 들어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 발전소에 펌프 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Bonjour, cette fois je vais agrandir l'installation de pompage dans une centrale électrique en Thaïlande. Oui, d'accord.
예 확인.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녹음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 스트리밍 방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를 동시 통역 설치하고 방식으로 싶은데 한국어 같은 가능합니까? 경우는 이제 동시 통역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할 때 더 빨리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Et installer une nouvelle vanne pour une centrale électrique en Indonésie. 네, 가능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발전소용 새 밸브를 공급 및 설치했습니다. J'ai demandé à mon responsable en Indonésie de me montrer une nouvelle vanne. Allons-nous jeter un œil? 인도네시아에 있는 매니저에게 새 밸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쪽 사례를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Si vous regardez mon cas indonésien, cela sera d'une grande aide. Je vous mettrai en contact avec le terrain. Hello, I'm at the power plant site. I'll show you.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네, 보시는 것이 새로운 밸브이네요. 새롭게 견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 que vous voyez est une nouvelle vanne. Ce serait formidable si vous pouviez m'envoyer une nouvelle estimation.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Merci beaucoup et nous nous réjouissons de votre coopération à l'avenir.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장을 좀 짧게 발음을 했는데 훨씬 더 긴 장문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통역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 회사에서 ESG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 이주한 분들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서 저희 이제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해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이주민 센터 친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중도 입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제 법률 지원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이나 문화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어 사용하는 분들, 태국인들, 그다음에 중국인들 분들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 리모트를 사용해서 원활하게 좀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례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그 킨텍스 부스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인데 뭐냐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 참여한 그 사람들과 이제 해외 바이어 그 수출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해외 바이어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봤을 때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하고요. 그 기존에 저희가 리모트라는 솔루션에서는 이제 원격 협업에 대한 기본 기능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나 태블릿, 그다음에 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XR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업무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역에 대한 부가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설정 기능을 통해서 순차 통역할지 동시 통역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통역을 하면은 직역 위주로 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텍스트를 좀 수정해서 의역처럼 좀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도 계속 쌓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정확도도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좀 추가적인 안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저희 회사에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은 온라인 투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리모트를 써서 온라인 투어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버넥트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통역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버넥트 하태진 대표님께서 버넥트가 보유한 산업용 XR 솔루션과 또 스마트 글라스 기반 통역 기술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많으셨고 또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런 협업과 기술 지원이 가능한 시연이 인상적이라는 좀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들어온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질문들을 보니까 이 통역의 어떤 그 퀄리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기술이 전문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계, 전기, 의학, 법률 등 좀 각 전문 용어에 대한 통역이 중요할 텐데 이런 수준과 또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전문 용어는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인식된 문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바로 가능한 방법이고요. 2차적으로는 번역이 좀 인식이 잘 안 된 단어에 대해서 미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 전문 용어들만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런 잘못 번역된 언어들은 원래는 이런 언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면은 전문 용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통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에 대한 오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처리는 좀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이거를 좀 향후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 혹시나 오역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순차 통역과 그 다음에 동시 통역을 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역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순차 통역 기능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순차 통역 기능을 쓰면은 상대방에게 바로 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때 이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보안에 관련한 질문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실시간 통역을 진행할 때 해킹 등의 보안 이슈에 대한 차단은 충실히 좀 검증되어 있는지, 또 이제 현장의 데이터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전달되면은 외부 노출로 인한 좀 보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안책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단말 쪽에서 처리하는 보안, 예를 들면은 MDM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단에서 하는 보안도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화벽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VPN이라든가 프록시 서버라든가 그 내부망에 또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에도 그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에 대한 보안성 국정원 심의가 있었고요. 그때
보안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이제 납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안 규격이 다 있을 겁니다. 정책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큰 문제 없이 다 준수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구축 사례나 또 앞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그 국내 구축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산업 분야에 좀 도입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주실까요? 네, 원격 지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좀 제조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이제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그런 이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거리나 시간적인 이동하는데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또 낭비가 되잖아요. 빠르게 현장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가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워낙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방대하고 복잡하고요. 업무가 난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원격에 있는 전문가가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제약 쪽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식품 쪽도 또 신규 고객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구축이 어떤 식으로 좀 활용되면은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또 이게 좀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산업 현장이 아닌 일상생활 분야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더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도입됐을 때 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시는지 이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산업 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외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뭐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그런 것들을 도슨트처럼 이렇게 외국인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실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관광 쪽 교육 사례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솔루션과 기술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올라왔고, 그걸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용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럼 다음은 좀 하드웨어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그 스마트 글라스 스펙에 따라서 버넥트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기능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버넥트에서 권장하시는 스마트 글라스 제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스마트 글라스가 시중에 나온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고요. 안정성이 높고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증된 글라스만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미지에도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리얼웨어하고 MS의 홀로렌즈 글라스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또 다릅니다. 그쪽에서도요. 그래서 완전 현장에서 쓸 때는 리얼웨어가 저희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전시, 좀 체험성,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업무에서는 홀로렌즈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소음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와이파이나 LTE 통신이 불안정한 뭐 지역에서 이제 영상 전달이나 데이터 전달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들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품질 우선으로 할지 또는 속도 우선으로 할지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상 품질이 필요하다, 좋은 고품질의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품질 우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고해상도로 영상이 계속 보내질 겁니다. 다만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우선순위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어떤 갖춰야 될 인프라라든지 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요. 뭐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구독 형태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또 이때 도입할 때 비용 네. 같은 것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는데요. 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크게 네, 두 가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형으로 어떤 구축에 대한 비용 없이 월 단위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이 있고요. 구독형이지만 이제 뭐 3개월, 6개월 기간제도 되고 연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량이 많아질수록 할인 폭은 많이 지원이 더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안이 더 중요한 그러한 기관 같은 경우는 내부 서버에 구축하는 형태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버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네, 다양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버넥트에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 통역 기술을 사용한 이제 스마트 글라스 활용 사례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굉장히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 기술은 계속 이제 고도화 될 거고, 저희가 매분기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실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서, 업무하실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확장현실, XR 기술과 또 이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서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신기술에 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